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엑스코선으로 불렸던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기존과 같고요. 역사는 공곤의 거리와 경대교역을 추가해서 10곳에서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유통단지와 500m나 떨어져서 엑스코 없는 엑스코역이라는 지적을 받은 엑스코역은 이 북측으로 150m 이동해 엑스코와의 연계성을 높였고요. 차량 형식은 소음과 경관 훼손 문제로 변경 요구가 있었지만 기술력과 안전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철제 차륜 AGT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차량 기지는 북구 검단동에 있는 내년 4월에 폐쇄되는 대구 도축장 터로 결정했는데요. 이 도축장은 경북 지역 양돈 농가들이 대체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1년만이라도 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이죠. 대구시는 2030년 4호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구 도축장 폐쇄 방침과 관련한 경북 지역 양돈 농가들의 입장 잠시 후 시사초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굵은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어제까지 뜨겁게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은 낮아지겠는데요. 안동은 26도, 영주 25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레에는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 선정된 국립안동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이 조만간 임명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선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 지정을 준비 중이던 안동대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이달 1일부터 공석이 되면서 사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육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제9대 안동대 총장 선거에서 선출된 총장 후보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평소 5, 6개월가량 소요됐던 정부의 국립대 총장 인사 검증 시스템 구조상 약 2, 3개월가량 앞당기게 되는 셈입니다. 안동대 관계자는 신임 총장의 취임 시기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비 소식에 파란 하늘 보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도 비가 오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선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번의 장맛비가 길게 내리겠습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이 내년 말에 드디어 개통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간 2단계 영덕 삼척 구간에 올해 1,866억 원을 들여 노반과 궤도, 건축, 시스템 등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 건설 사업은 포항에서 강원 삼척을 연결하는 166.3km 단선 철도 건설 사업으로 1단계인 포항 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개통했고요. 이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 4월부터 철도 운영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검증 시험과 영업 시운전을 거쳐 2024년 말에 동시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이 단축되고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도 완성돼서 선로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3도 높은 26.9도, 습도는 74%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독도 교육센터 건립이 울릉도 장흥초등학교 자리에 추진 중입니다.
울릉도에 독도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 위주 독도 체험 탐방 교육을 넘어 독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8일 최대 16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과 교육동을 지을 계획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독도 교육과 관련해 각 학교의 독도 지킴 동아리, 독도 자율 탐방 교사 동아리, 독도 교육 실천 연구회 등을 운영해 나라 사랑 정신을 키워낼 것이며 사이버 독도학교 세계화 사업을 통해서도 세계 속 독도 외교관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3월에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내에 있는 도축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양돈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도축장이 증설될 때까지 일정 기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박종우 대한한돈협회 경북도 협의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구 도축장. 네. 예, 저는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 양돈농가의 고충을 알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대구 도축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구 도축장은 전국 유일 독립도축장으로 금돈동에 있는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내에 있습니다. 네. 영산업이라는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업체는 하루에 평균 6성돈, 그러니까 규격돈인 비육돈하고 승쟁이 기현되는 미축돈, 비규격돈을 합니다. 예. 한 509도 정도, 그리고 모도는 203도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계약은 내년 3월까지고, 대구시는 계약이 만료되면 도축장을 폐쇄하고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도축의 기능을 제외한 뒤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함께 달성군 합의면으로 통합 이전 방안을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흥산업이라는 업체 이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예. 대구시가 이 도축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대구시에서 신흥산업관에서 용역 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도매시장이 지난 2001년 개장 후 2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그러니까 신흥산업이 주관한 시장 사용료도 적어 네. 같은 기간에 신흥산업은 103억이라는 이익을 누리는가 하면은 시에서는 앞으로 연간 9억가량의 개보수비를 부담해야 하고, 또 관리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가 연간 14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도축장 운영에서 대구시가 그들은 수입은 6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결국 대구시에서는 도축장을 시급히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연간 도축 물량이 90% 가운데 대구가 아닌 경북하고 타 지역에서는 출하된 대지고, 대구에서 유통 중 비중도 사실 27.8%에 불과하는 점이고, 또 최근 인근에 4,000여 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축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축장이 이제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개보수 비용은 이제 증가하는데 대구시의 수익은 크지 않은 거네요, 지금. 예. 예, 그런 이유가 있긴 하네요. 홍준표 예. 시장이 이제 특정 업체의 독점 운영도 문제로 지적을 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은 대구 킹리동에 있다가 2001년 북구 금단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홍 시장님은 도매시장이 금단동으로 이전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한 50년, 3년간 1970년부터 특정 업체가 도축장 운영을 대역을 맡고 있어가지고 네.
시설 투자는 않고 질서의 매출을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결고리를 끄집어가지고 도축장을 폐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도매시장이 설립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을 당시에 3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네. 대구시에서 먼저 신흥산업에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당 업체가 도축장 운영을 위해 재배할 여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70년대부터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긴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회장님도 이제 돼지 도축을 위해서 대구 도축장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청도에 있다 보니까, 돼지 새끼를 낳은, 어미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5, 6산 되면은, 네. 생산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산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들은 성장 속도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노산 모돈들도 도태하게 됩니다. 네. 모돈은 주로 대구에 있는 도축장 그리고 신흥산업에 도축합니다. 저희 농장 경우에는 월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는데 한 번에 25도에서 30도 정도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돈 이제 새끼를 낳은 어미 돼지는 도축이 이제 대구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북에는 이 모돈을 도축하는 시설이 없나요? 경북에 9개 도축장이 있지만 네. 모돈을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은 고령공판장 한 곳에만 있습니다. 고령에 있군요. 예. 네. 고령공판장이 현재 최대 1일 50도까지 작업은 가능하지만 현재 35도까지 도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0도라는 모돈을 받아들이는 역량이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 도축장 사정상 작업 라인이 모돈은 무게가 200kg에서 250kg나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설비가 있어야 되고 경매 시스템에 갖춘 것에 도축이 가능합니다. 경매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모돈을 비롯한 비구격등은 수량이 들쭉날쭉해가지고 네. 민간 육가공에서는 받아주질 않아요. 예. 개별 농가가 직접 경매로 판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고령에 축산물 공판장이 있긴 하지만 지금 모돈을 받을 역량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모돈 도축은 대구서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대구 도축장이 폐쇄되면은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이 가까이는 경남기에 있는 부경 양돈 도축장에 모든 도축 시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미 부산하고 울산도 이제 도축 물량을 받기 때문에 소화 상태라 가지고 대구 물량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여력이 되지 않는군요. 예, 그리고 먼 곳을 가기에는 돼지는 특성상 땅구멍이 없어가지고 예. 더위에 취약해가지고 멀리 싣고 가게 되면 폐사가 나게 됩니다. 좀 죽은 돼지는 또 법으로 도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농가에서 도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산물 가공법에 따르면 가축은 도살, 처리, 집유, 가공, 포장 및 보관 모두 부여에 규정되어 있고 시설에서 되지 않는 도축 아니냐는 것은 농가 소유인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구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영역 조사 결과 전국의 모든 도축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시에서 직원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도축하기 전에 사실 경매시장은 출하하기 전에 도축장과 협의를 해서 출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유자가 일제야 작업을 할 수 있지 무작정 도축만 해놓고 유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수요 공급의 약간 차이는
가격 면에서 차이로 얘가 유통은 가능하지만 예고도 없이 과잉 공급된다면 가격 폭락은 뭐 불보 뻔한 거고 네. 유통을 마리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들은 출산 능력이 떨어지는 어미돼지 경우에는 도축을 해야 되는데 또 출장을 찾지 못하면 농가의 생산력이 떨어져 농장 경영에 문제가 되고 또 모돈을 저희들이 안동도 출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놔두지 않으니 네. 모돈을 사용할 시설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 모돈이 사료를 먹기 때문에 참 이 부담은 여러 가지로 함께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대구 도축장 폐쇄 결정에 양돈 농가들 걱정이 크겠는데요. 지금 네. 상황 어떤가요? 경북 농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제일 큰 고민거리에 만날 때나 전화할 때나 이슈는 대구 도축장 폐쇄에 관한 겁니다. 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아니게 안동 도축장을 조기 정축을 위해 저희 협회에서는 전북 축산정책과하고 안동봉화축협, 대구 경북 양돈농협, 공판장 관계들과 모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 대구시장님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도축장 폐쇄를 홍보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죠. 도축장 폐쇄로 경북 농가는 안 보이더라도 대구 시민협회에 되는 분이양돈 농가나 도축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 시민은 아무 일도 없는 듯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 입장이 궁금한데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요? 네,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급한대로 안동시에 건설 예정인 안동이 축산물 유통센터에 모든 도축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예산조차 확보 못한 상태고 예산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네. 시설이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정대로 내년 3월 대구도축장이 폐지되면 적어도 1년 가까이 경북 농가에 모든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가지고 예산 확보 안 되면은 대구 양돈과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1년이라는 공부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회장님, 양돈 농가에서 바라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바라시는 점은 어떤 예, 부분인가요? 저희들은 네. 도축장 폐쇄를 1년만 늦춰달라는 겁니다. 네. 물론 대구시는 도축장 인근에 도모워터폴리스 산업단지가 내년 6월에 준공되고 아파트가 4,000세대 들어온다고 하는데 준공한다고 바로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 1년만이라도 여유를 주신다면은 저희 도축하기에 유용할 수도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다른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구-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회장이었습니다. 대구시 광복회가 대구 학생독립운동사 편찬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에 윤가연 리포터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독립운동은 대구 시민들과 학생들 모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번 강좌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의 학생들이 1919년 3월 8일 만세운동의 전면에 나섰다는 사실과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이 훗날 이
5.18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됐다는 내용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난 22일 첫 번째 강좌를 들었는데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가 강의를 하고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쉽게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대구의 일본 백각가 우리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상운동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복회 대구지부장 노수문입니다. 오늘 강연은 일제강점기의 대구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와 그다음에 대구의 3.1운동, 즉 1919년 3월 8일 날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대구 독립운동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복회 대구지부에서 대구 학생 독립운동사 편찬에 앞서가지고 대구 지역의 독립운동을 쉽게 이해하고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부족한 대구의 청소년들이 아카데미를 통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만나보는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대구의 항일 독립운동사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22일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흐름과 대구의 3.1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다가오는 7월 6일과 8월 24일에도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첫 강의를 열어준 교수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전대경대학교 교수 건대웅입니다. 오늘은 3.1운동 이전의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 기원과 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10년대 대구 경북 지역 독립운동은 대한제국기 의병전쟁과 애국개몽운동이 추구한 국권회복운동의 방향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10년대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비밀결사가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강복회인데 단체가 1910년대 일제의 무단포갑 정치에 대한 저항 주체로 성장했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10년대의 독립운동이 그 후에 대구 지역의 3.1 독립운동과 또 1920년대 대구를 비롯한 국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한 역할은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인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긍심과 긍지 가져야겠는데요. 대구 시민으로서. 네, 맞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왔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독립운동에 대한 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배울 때 학생 때 좀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대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학생분들이 아니면 시민분들이 이런 시설들 많이 관람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립운동에 관해서 알고 싶은 점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1강 들어봤는데요. 제 생각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국제보상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은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박상진 선생님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시죠. 서성일 선생님은 누구나가 다 아시듯이 시를 가지고 항일운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상진 선생님은 직접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죠. 우리 이 후손들이 일본을 모르고 독립운동사를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또 다른 나라의 국가에 중국이 됐든 또 일본이 됐든 그런데 또 짓밟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왜 나라를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후손들이 좀 많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대구의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끄러웠던 이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연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서 대구경찰청장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이 어제도 페이스북에 홍 시장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압수수색하고 보복수사까지 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대구시 유튜브에 대한 대구 참여연대 고발부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경찰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2월에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홍 시장 취임 이후 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공공기관 채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홍 시장 개인의 홍보 채널처럼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네. 우선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면 이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전임 권영진 시장 때는 주로 대구시의 정책이나 관광지를 알리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반면 홍 시장 취임 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홍 시장을 부각시키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특히 대구시 공식 유튜브 중 하나인 대구TV의 변화가 컸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콘텐츠로 돌려놔서 볼 수는 없지만 대구시는 이 채널을 통해서 홍 시장 개인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쇼츠 영상을 여럿 만들어서 공유했었습니다. 대구TV. 지금은 비공개 콘텐츠로 돌려놨다는 거죠? 확인할 수 없는 거네요? 네, 이 문제가 되고서 비공개 처리를 한 건데요. 지난 2월 22일 대구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장에 적시된 기준으로 4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약 7개월 사이에 41개니까 네. 거의 매주 하나씩 올린 셈인데요. 이 영상들을 보면 이 대구 시정에 대한 소개보다는 홍 시장의 쿨한 성격을 드러내거나 혹은 츤데레한 시장이라는 등 이 대구시보다는 홍준표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영상이 있나요? 네, 특히 대표적인 영상으로 소쿨이라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을 맞아서 대구시가 대구 굴기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은 왜 대구 굴기인지 이 대구 굴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리기보다 이 홍 시장이 등장 5분 만에 퇴장을 하는 쿨한 모습을 보였다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쿨하다 이거 말고는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던 거죠. 이 외에도 여러 선을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노동조합 혐오를 필터링 없이 보여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짓는다던데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네. 이 홍 시장은 테슬라가 들어오려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저렇게 파업을 하면 안 된다. 강성노조가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외투기업이 들어오려면 특히 금속노조 같은 데는 안 들어올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대구시 공식 채널에 올라왔다면 대구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비공개 콘텐츠라고요.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지금은 이런 보실 수 영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공식 채널을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른 성과는 지자체의 성과이지 이 단체장 개인의 성과로 포장해서 홍보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또 이러한 성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홍보 도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분기별로 한 종을 1회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흔히 단체장과 지자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는 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 개인 PR 시대이고 누구나 SNS를 활용해서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 현행법이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또 아닌데요. 이 단체장은 공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권한을 자신을 알리는 데 쓴다면 이 공적인 기관의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단체장에 대한 PR이 아니라 좀 시정에 대한 알림 기능에 충실하게 활용하는 게 이 적절한 지자체의 SNS 활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이제 시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이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경찰이 동인동 청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초반에는 정장수 대구시 공보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등 다소 긴장된 모습이 연출되긴 했지만 마칠 때쯤 찾은 현장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공보실 직원 일부가 오가는 게 확인이 됐고 기자들이 여러 카메라를 거치하고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가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현장보다는 SNS가 뜨거웠습니다. SNS에서요? 네, 삭제된 내용을 포함해서 홍준표 시장이 당일에만 7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모두 대구 경찰을 비판하면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보복 수사라는 거는 그 전에 있었던 퀴어 문화 축제에서 그 경찰과 대구시 간의 충돌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서 경찰이 버스 우회 조치 등에 협조하지 않았고 현장까지 나온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해 보복하려는 거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 지난 15일 화재 현장에서 대구 경찰청장과 논쟁을 한 직후 그 이튿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4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압수수색한다고 이 영장의 허위 사실까지 기재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홍 시장이 주장한 영장 청구 날짜부터가 틀렸다는 건데요. 경찰은 지난 9일에 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이 청구를 받아서 법원에 청구를 한 건 12일이라고 합니다. 네. 법원이 발부를 한 건 16일이고요.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한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건 사실이니까요.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살피는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복 수사뿐만 아니라 대구경찰청장을 좌파 단체와 야합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홍 시장은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좀 철저히 정치적인 것으로 프레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보복 수사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 일을 고발한 대구 참여연대를 좌파 단체로 규정을 하고 좌파 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에 대구 경찰청장이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 말대로면 야당이면 야당 탄압이라고 하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작으로 사건을 규정하려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대구 경찰청장이 공작으로 자신을 탄압하려 한다고 주장하려다 보니 스텝이 좀 꼬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엄단 지시에 따라 지자체의 보조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도 이 미친 짓이라고 규정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네. 23일 오후 5시 40분께에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라면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는 대구 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 범죄 수사는 안 하고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아나무인으로 직권 남용이나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홍 시장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갑질을 하고 아나무인으로 직권남용까지 한 것이 되는 셈인데요. 대구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 이후 지난 21일에 네. 대구시의 현황 자료를 구두로 요청을 했고 대구시 담당자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홍 시장이 삭제한 걸로 미뤄볼 때 이건 경찰의 설명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네. 경찰과 대구시장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지금으로선 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홍 시장님 본인도 입장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당일 오전에는 대구 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했다가 또 저녁에는 나는 대구 경찰청장을 질타하는 것이지 대구 경찰을 질타하진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시청 출입을 경찰청장만 금지시키는 건지 직원들도 금지시키는 건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요. 구체화되지는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안은 홍 시장이 이 사건을 문제 삼는 언행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자꾸 이슈화시켜서 경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게 이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일 거라고 보이고요. 네. 또 경찰 입장에서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든 수사 결과물을 보여야 하는 입장으로 몰리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 홍 시장 말대로 허위에 근거한 좌파단체 주장에 놀아난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으로선 홍 시장도 경찰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자리로 밀려 있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지자체 SNS 지금 대구 TV잖아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 기자는 지자체 SNS 채널의 역할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좀 원론적인 대답일 수 있겠지만 대구 시민을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구독자 수가 많고 잘 알려진 게 아무래도 충주시 유튜브인데요. 충주시요? 네, 충주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영상 주인공이 공무원 본인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 충주시청에서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공무원은 왜 전화를 돌릴까? 속기 공무원과 타이핑 속도 대결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구시 유튜브 채널도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구독자 수가 많이 늘긴 했습니다. 이 양 지자체의 차이가 있다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좀 담당자 본인의 개인기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올렸고 대구시는 홍 시장이라는 정치인의 개인 파워를 이용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충주시 유튜브가 꼭 성공한 사례라고 보진 않는데요. 그냥 하나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유튜브라면 조회수로만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시민을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대구시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 네, 대구 시민을 맞습니다. 위한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시의 SNS 운영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제가 대구 지역의 청년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구시 SNS에 어떤 콘텐츠를 바라는지 물었는데요. 이 대구 구석구석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또 공간이나 사람 등 이 대구를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좋겠다. 또는 학교나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가도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외에도 시장성이 없어도 기록해야 하는 것들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 대구에 최근 재개발이 많은데 그런 도시계획 속에 사라지는 공간들도 담으면 좋겠다. 같이 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네, 이러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네. 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이렇게 만드는 인원과 예산이 지역의 다른 언론사들과 비교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TV 프로그램 중에 코로나19 이전에 시민 인터뷰를 랜덤으로 진행해서 큰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형태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금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만큼 이 다른 곳에서는 안 하는 시민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다양한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다음 달 7월 1일, 그러니까 모레 토요일부터 이제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위군은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위군은 삼국 유사와 같은 유구한 전통 문화를 꽃피워온 역사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61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이 읍을 비롯해서 8개 읍면에 약 2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군입니다. 네. 이 군이라는 지명은 그 군사군, 위엄, 위세, 위자입니다. 군이라는 지명이. 그래서 군사들의 위엄과 위세가 서려 있는 곳이다. 김유신 장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군위군의 상징 캐릭터 자체도 장군이입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진취적인 어떤 기상, 패기 넘치는 인물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위군의 위치, 교통 등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군위군은 동쪽으로는 영천, 서쪽으로는 구미, 남쪽으로는 우리 대구와 칠곡군,
그리고 북쪽으로는 의성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군의 형세가 보면은 남북으로는 조금 짧고 동서로 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군위는 현재 교통의 중추지인데요. 중앙고속도로가 가고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또 대구 안동 간 국도, 그런 편리한 도로 교통망에다가 최근 대구 경북 신공항 조성 등으로 그렇죠. 국가의 어떤 교통의 중추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대구시와 군위군 사이에는 팔공산 터널이 지금 네. 뚫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위의 최남단, 그러니까 해발 1193m의 팔공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팔공산과 이 그 중간에 군위와 대구의 경계 지역에 팔공산 터널이 있습니다. 예. 약 6년 전인 2017년 12월에 개통된 팔공산 터널은 대구와 칠곡 동면 그리고 군위군의 북계면을 잇는 길이 약 3.7km인데요. 이게 상당히 긴 터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8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그렇군요. 군위군이 자연 생태 환경 또 역사 문화 자원이 참 대단한 곳이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팔공산이 있고요. 또 화산과 아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산은 작은 설악산이라고 불리는 아주 빼어난 곳이고요. 이러한 학소대 등과 같은 빼어난 자연 생태 환경이 보유하고 있고, 더불어서 자연 생태 환경 속에 유서 깊은 문화 유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관광 자원과 연결이 되는데 삼국유사가 편찬되었고요. 그 인각사가 있고 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삼존 석굴, 이런 역사 전통 자원이 많고, 또 우리 시민분들이 이 봄에 노란 산수유를 볼 수 있는 한밤마을, 돌담마을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그런 특화된 마을, 그리고 네티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간이역으로 자주 등장하는 화본역, 이와 같은 문화관광시설들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의 산실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삼국유사를 배달민족의 근원을 밝힌 어떤 그런 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바로 삼국유사의 본향이 군위군입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가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이고요.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우리 민족의 보물입니다. 바로 그 보물을 보각국사 일연대사가 군위에 있는 인각사에서 최종 완성했죠. 그렇습니다. 네. 군위군의 특화 작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개의 어떤 청정 환경 속에서 명품 농업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 전국의 가장 1위 생산량을 나타내는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요래 씹을 때 아삭아삭 거리는 소리가 나서 아사기 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량 수출이 되는 큰 수출 황금배 같은 작물은 전국 1위 생산량이고요. 전량 수출되나요? 그렇습니다. 맛을 볼 수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귀해서. 네. 그다음에 또 대추하면 경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산과 더불어 전국 최고의 생산량이 바로 군위의 대추입니다. 그렇군요. 네.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네, 일단 덩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대구에 8개 구군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군위군의 편입으로 9개 구군이 되고요. 면적이 아주 이제 커지게 되는데 1490.86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이걸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인천과 울산보다도 크고 부산을 능가합니다. 서울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최대 규모의 이제 도시가 되는 것이죠. 예. 규모가 큰 만큼 뭔가 기대 효과도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덩치만 커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즉 가용 자원이 늘어난다, 이런 네.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적인 부분, 생태 환경적인 부분, 경제산업, 공간 인프라스트럭처 여러 부분에서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특히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 기대도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공항은 그동안 상당히 우리 지역의 수건이었는데 글로벌 대구의 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 기존 산업과 비롯해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항공 물류라든지 초강력 비즈니스, 그런 공항과 연계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가 이 도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군위군이 이제 편입되면서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상당히 우리 일반 기대가 시민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 자 팔공산과 낙동강 그리고 군위군이 대구로 됨으로써 팔공산의 약 50%가 대구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럼 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934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네. 거기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30만 4천 톤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도시로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 군이 편입으로 이제 수준 높은 문화관광 토대도 마련할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인은 전통문화 자원,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 그리고 많은 스토리와 연계해서 보다 이제 수준 높은 문화관광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시대별로라든지 주제별로 여러 가지 육사문화관광 벨트가 대구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네. 우선 우리 시민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군위군은 영화 영상 촬영지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영화의 그 리틀 포레스트라든지 예. 신세계도 군에서 찍었어요. 그다음에 드라마의 화양연화, 또 예능 프로그램의 간이역. 그래서 이제 대구가 영상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만 군위군의 편입으로 인해서 로케이션 산업까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영화 영상의 전후방이 같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상당히 좋은 그게 되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연히 이제 그 이런 산업을 볼 때 같이 샀을 단계상에서 앞부분 뒷부분이 같이 부각되는 것이니까 네. 시너지가 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아주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김수환 추기경이 유년 시절을 군에서 보냈어요. 대구에서 태생하셨고 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분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세계 최연소 추기경,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이 이제는 그 사랑과 나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네.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련스님과 삼국유사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대구가 삼국유사 체험여행의 이제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진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네, 이제 지정이 그렇습니다.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 팔공산 국립공원이 되면서 문화재 자원이 북한산 다음으로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계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위군의 풍부한 역사 문화와 또 친환경 생태 자원이 대구의 발전에 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새마을재단이 재단의 해외 사업을 홍보할 인플루언서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재단이 현재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스리랑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르완다, 세네갈, 나이지리아고요. 이들 나라를 관광하며 새마을의 위상을 홍보할 인플루언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정된 인플루언서에게는 캠페인 제작을 위한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류비 등이 지원되고요. 현지 체류 시 직원의 통역 서비스 등도 지원됩니다.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발맞춰 내일부터 7월 6일까지 일주일간 군위군 우수 농축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군위군의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 접근성이 좋은 백화점과 마트 4개소에서 진행됩니다. 토마토, 오이, 자두 등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산물을 즐길 수 있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제1기 산림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만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진행하고요. 교육은 청년 임업인 창업과 소득, 취업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생 모집은 다음 달 3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 종합연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5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 7월 7일 저녁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은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지역의 청소년 클래식 유망주와 함께하는 공연으로 류명우 지휘자가 객원 지휘하고 대구시향의 청소년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하현, 정윤재, 조유찬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바이올린과 오보에, 호른 등 다양한 독주악기의 특색을 살린 협주곡의 주요 악장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됐고 요 며칠 여름 더위를 실감할 수 있는 날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7월의 제철 음식 갈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갈치는 살이 부드러워서 구이, 조림, 찌개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갈치는 흠집 없이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 등이 약간 검은색을 띠며 살이 단단한 것이 신선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50에서 12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30mm 예상되고요. 특히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 며칠 비가 많이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 소식이 작겠는데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갑작스런 폭우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